여기 산성화된 몸을 방치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운동 중인 김경자 씨.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운동을 즐긴다는데요. 잘한다. 제 차가 그전에는 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제 차가 어떻게 될까 봐 마음적으로 많이 걱정도 많이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경자 씨.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유,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때는 그냥 이런 관절이 안 좋으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도 맞고 연골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곤욕스러워서 아유, 그냥 운동이라는 건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관절염은 손에서도 나타났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면서 살림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뭘 자꾸 떨어뜨리거나 이거를 꽉 쥐지를 못해. 아프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비트 그르는 것도 잘, 그리고 저는 행주 같은 것도 크게 안 써요.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내가 하기 편안하게. 예. 경자 씨를 괴롭혔던 관절염, 산성화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이 온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만약 염증이 관절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조직에 침범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성화로 인한 질환은 관절염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반복됐고 뒷목이 뻑뻑해지는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는데요. 제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대동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그냥 갑자기 갔다가 중환자실로 갔다 입원하고 그랬어요. 예. 대동맥 파열에 심한 당뇨병과 고지혈증. 질병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었다는데요. 선종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뭐 용종이 두세 개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종은 암이 되는 그 씨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장내시경 하면서 다 떼어내고 예, 그랬어요. 용종과 달리 선종은 제거 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데요. 선종은 건강한 부분과의 경계가 분명하며 덩어리 모양을 이루는 양성 종양으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데요. 대장암의 약 80% 이상은 선종으로부터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종의 원인은 식습관. 저는 저녁마다 고기를 먹었어요. 치킨도 시켜 먹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좀 내가 몸이 허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런 싫더라고요. 그게 채소가 안 가고 채소랑 싸 먹으면 고기를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네, 고기만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산성식품인 고기를 즐겨 먹는 습관이 대장암의 씨앗을 만들어낸 건데요. 실제 국내 대장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성식품 섭취량이 높을 경우 대장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성화로 인해 많은 병을 얻게 된 경자 씨. 이렇게 된 데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답니다. 물을 잘 안 먹었죠. 맛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탄산수, 또 뭐 콜라, 사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 역시 산성화의 주범이라는데요.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은 산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혈액의 pH를 7.4,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pH 균형이 깨지면서 산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수분 섭취량을 1.9에서 2.6리터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국민의 60% 이상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성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 맛이 없다는 이유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커피 등을 마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음료는 오히려 탈수 현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에 든 액상과당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키고요. 커피나 차 같은 음료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속에 들어온 음료수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만성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탈수 상태에서 산성식품이나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독소 축적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독소 축적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조직 손상과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을 초래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유 힘들다. 안 좋은 식습관과 부족한 수분 섭취로 몸이 산성화되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경자 씨. 그녀는 어떻게 산성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아유 이건 내 거. 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던 경자 씨. 하지만 지금은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레몬즙을 넣은 레몬수예요. 그리고 몸에 그 균형을 맞춰준다고 그래서 저는 일반 뭐 이렇게 생수보다는 이렇게 레몬수를 즐겨 마시고 있어요. 레몬수를 마시면서 어긋난 몸의 pH 균형을 되찾았다는 그녀. 특유의 상큼함 덕분에 마시기도 수월하답니다. 네, 레몬즙이 이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보고 닦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뭐 못하겠더라고. 들고 오는 것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깨끗이 씻는 거. 씻고 또 그거를 또 쓸어가지고 이렇게 또 짜야 되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예, 아주 그런 게 번거로웠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랬다가 관절염만 더 악화시키고 예, 그래서 안 좋아서 아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고서 안 했죠. 힘들게 짠 것에 비해 보람은 없었답니다. 과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레몬 껍질이었기 때문이죠. 레몬을 드실 때 즙만 짜서 드신다면 레몬의 좋은 효능을 반만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는 물론이고 플라보노이드, 리모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레몬 과육보다 더 높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레몬은 과육과 껍질을 함께 섭취해야 더 많은 영양분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 껍질부터 과육, 씨까지 레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 레몬수를 마시면서 어긋난 몸의 pH 균형을 되찾았다는데요. 그런데 레몬은 산성식품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신맛이 나면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품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구분지을 때는 몸속에서 대사작용을 다 거친 후에 남는 무기질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거거든요. 즉 대사 후에 황, 인, 염소 등의 무기질이 많이 있으면 산성식품이고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알칼리성 식품인 겁니다. 레몬의 pH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pH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을 물에 타서 중성수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생레몬을 넣었더니 산성인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레몬을 대사 과정을 거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태운 다음 다시 중성수에 넣었더니 알칼리성인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산성이었던 레몬이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전환,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산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던 스페인의 클라라 씨 기억하시죠? 그녀가 무너진 pH의 균형을 맞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방법 역시 레몬수를 매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레몬즙을 넣은 물이에요. 100% 레몬을 짠 즙이죠. 레몬은 알칼리성 과일이기 때문에 챙겨 먹고 있어요. 저는 pH가 산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요. 레몬수를 마시는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물처럼 마시면 되니까 정말 쉬워요.